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필승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이 잘 지내셨습니까? 뭐 날씨가요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어제는 서울이 28도였는데 아니 무슨 오늘은 31도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또 버스 타고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막 여름에 반바지에 반팔에 막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저도 너무 반팔 입고 싶었어요. 네, 반팔 입고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마켓 위너 끝나고 또 바로 이렇게 또 달려왔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시간 10시, 11시 이렇게 2시간 연속 보니까 굉장히 또 좋으시죠? 그렇죠. 바로 뛰어서 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전에 마켓 위너에서 강의한 것도 뭐 있습니다만은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켜라. 예, 항상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보수적으로 하세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델리온에서 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파트너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게.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그거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고 보수적으로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펀더멘탈이 깨진 종목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어떠셨습니까? 예, 충격이었죠. 아침에 엄청 좋았어요. 그죠? 8,000포인트 넘겨서 막 찍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고 매도 사이드 카가 막 발동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죠? 엄청났습니다. 시장을 또 한번 여러분들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 정필승이가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바라보시죠. 좋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예요. 자,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7,525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장중방송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525포인트. 여기를 깨면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깨기 전에 빨리 익절할 거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됐거든요. 차익 실현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됐든 수익은 나왔어요. 차익 실현했는데 자, 보시면요. 우리 정혜원 반응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닥을 요렇게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5월 달 있잖아요. 5월 달. 5월 달에요. 무려 20%가 올라갔습니다. 20%가 올라갔습니다. 20%가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5월 14일까지죠. 어제까지 20%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뭐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정들이 있었어요. 오늘 미국 옵션 만기.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밤이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또 차기로 또 취임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오늘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종목수 줄여야 된다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왜 그러냐면 급히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또 그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서 밀렸다 칩시다.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서 쳤어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뭐예요? 코스닥은 최근에 여기서 박스권이었어요. 네, 박스권이었어요. 얘는 코스닥은 막 많이 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1200선을 뚫어낸 다음에 이게 저항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1150선을 밀어내면 이거 또 급락 나온다 했는데 밀어버렸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당겨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1150선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급락 나온다. 급락 나와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 코스닥이 여기 이 자리가 보시면은 저항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제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켜주지 못하면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는데 왔다 갔다 안 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한 방에 빡 빠져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가볍게 보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다. 그래서 트럼프 이란에 강경 발언을 했다.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경고 수위를 상승을 시켰어요. 뭐라고요?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다.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또다시 불을 막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미국의 M7 엔비디아 젠슨왕이 맨 마지막에 이제 탑승을 했는데 어찌됐든 미국 기업인들이 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대만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전반적인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자, 그런데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좋았다 이거예요. 엔비디아 외에는 나머지는 실망이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만 H2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호재성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잉이 계약에 500대를 기대를 했는데 200대밖에 안 됐다. 여러모로 왜 갔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더 속속히 들여다보면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언론 보도는 안 됐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말고는 크게 뭐가 없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 엔비디아만 또 4%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는 좀 미미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였죠. 삼성전자 노조 파업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삼전과 사는 남자 이러면서 3월 달,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17만 4천 원, 18만 1천 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무료 방송에서 아침 무료 방송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4월 달, 3월 달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5월에 노조 파업이 있다. 노조 파업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사서 4월 말까지만 해야 된다. 5월 직전에 매도하셔야 된다. 익절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매도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노조가 뭡니까? 어찌됐든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조가 지금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얘기하자, 대화하자. 그런데 노조 아니 6월 7일 때 하자. 그 전에는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할게. 노조 파업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또 그러면 안 된다. 얘기 좀 해라.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거절을 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했어요. 노조가 대화를 거부를 했어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성과급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또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죠. 맞어요. 이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는데 급락함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리. 자, 미국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20
년 만에, 20년 만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30년물도 뭡니까? 5% 이상 또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국채금리가. 그 다음에 일본도요. 일본도 뭡니까? 일본 10년물이 29년 만에 또 2.7%를 또 올라갔습니다. 돌파했고요.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리가 좀 낮았기 때문에 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일본의 재무상이 G7 회의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은행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걸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커지겠어요? 전부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유가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 이상으로. 그게 PPI, CPI에서 2월, 3월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번 지표부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이 유가 상승했던 이 부담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에 이제 영향을 현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국채 금리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계속 그런 우려죠. 왜? 자, 어찌됐든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회사가 전반적으로 AI라든지 그런 성장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빠집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외국인들 차익 실현 엄청나게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오늘 환율 1,500원 찍었습니다. 환율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 빼서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중에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고. 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으니까 미국은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생각보다 덜해요, 영향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넘버원 아닙니까? 달러를 찍어내는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사실상 크게 엄청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영향이에요. 자,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했어요. 유가가 올라가요. 미국이요? 유가 올라가죠. 그런데 미국도 계속 기름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뭡니까? 생각보다 영향을 덜 받아요, 사실은. 뭡니까? 아시아국만 엄청나게 영향을 받죠.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어찌됐든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 금리가 결국에는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5월 급등한 거 14일까지 20%가 넘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10년물, 30년물 막 올라가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안 잡혀요. 1,500원을 막 찍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이었어요, 오늘. 오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이런 기사 계속 뜨죠. 뭐냐? 아시아 경제에서 호르무즈 봉쇄 발 에너지 쇼크, 즉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6% 정도 급등했다. 전년 대비해서 6% 급등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계속 목표가만 상향을 시키고 있죠. SK 하이닉스 300만 원, 삼성전자 50만 원. 계속 목표가 상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과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쟁을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유가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이제 앞으로 변동성은 생각지도 못하는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무료 방송 아침에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사세요만 강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만 하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연은 총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반드시 얘를 끌어내려야 된다. CPI 지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뭡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물가를 견인하고 있다. 즉 유가가 급등한 것이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유가는요. 70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났을 경우였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요. 지금 2달이 넘게 현재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100달러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70달러 미만으로 내려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단순하게. 펀더멘탈이요. 삼성전자 펀더멘탈, SK하이닉스 펀더멘탈 너무 좋죠. 그런데 시장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시장 앞에서 장사 없다고요. 물론 삼성전자 빠진 거는 뭐 그래 노조 이런 파업도 당연히 엮여있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렸다. 코스피, 코스닥 다 흘러내려버렸다. 상승 종목 수가 3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 오늘 상승 종목 수가 300개밖에 안 된다고요. 다 흘려내렸다라는 건 노조 파업 이상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출처가 저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동결이에요. 이게 인상이고요. 이게 인하입니다. 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어때요? 그거예요. 자, 여기 동결인데 자, 인하는 일단 없어요. 인하는 지금 뭐 거의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보시면은 동결 최근으로 가면 이제 동결이 점점 시간이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래요. 동결할 가능성보다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조 자체가. 2027년도, 2026년도는 거의 동결 기조인데 7년으로 갈수록 이게 인상이 된다. 금리 인상의 기조다. 즉 이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뭐자?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 이제 오늘 취임을 하는데 어떻게 금리를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독립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연준의 독립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뭐 대통령의 말이고 뭐고 일단 그것보다 연준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케빈 워시가.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일단 인하는 없어요. 여러분 인하는 없다고요. 그러면 동결 아니면 인상인데 일단 동결로 가겠죠. 그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전쟁 우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아까도 보니까 인도 그 화물선을 드론이 때려가지고 그거 그대로 뭐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승조원들은 다 구조가 됐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막 이슈가 막 터져버리는 상황. 아직까지 전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종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유가 부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내립니까? 지금 기름값 안 내리죠? 계속 100달러, 94달러, 100달러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아무리 17 떨어지더라도 17로 떨어지고 뭐 18, 17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 변동성은 즉 유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리 이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크게 현재 변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일본도 결국에 뭡니까? 일본도 지금 뭐 금리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조가 보이잖아요. 물론 일본의 금리는 뭐 원체 많이 낮았어서 금리 인상을 뭐 해도 뭐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돌아간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이 부담감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뭡니까? 물가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체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갔는데 뭐 살라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실제 체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정말 기업들도 어찌됐든 뭐 수익 실적적인 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저기 부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자 부담도 또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안 좋습니다. 대신에 그게 안전자산으로 이제 가겠죠. 이런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 뭐가? 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보수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고요. 종목수 줄이고 수익 구간 땐 과감하게 뭘 해야 됩니까? 익절해야 됩니다. 익절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줄 때 익절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변동성 나오는 시장은 수익 구간 주면 익절해라. 언제 밀릴지 모른다. 아침에 빵 띄워줄 때 익절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 더 가겠지 하다가 흘러내려 버린다고요, 오늘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 올려드리는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후반전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에서 아침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그거 좀 많이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 무료 방송 언제 하냐면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45분까지 약 30여 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시황도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좀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오늘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그 애프터마켓을 오후 4시에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오후 5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또 애프터마켓 히든주 막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주식 보안관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꼭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눈 크게 뜨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뉴스예요. 연합뉴스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발췌를 했습니다. 자,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 폐지 초읽기. 한국 주식 시장 물갈이 예고. 그래서 언제요? 5월 13일 기사입니다. 이틀 전 기사죠. 수요일 기사입니다. 수요일 기사예요. 자, 보면 금융당국 상장 폐지 개혁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승인 이래가지고 주가 1,000원 미달되는 종목이 총 2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코스닥이 141개예요. 141개 코스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가려면 빨리빨리 쳐내고 말도 안 되는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 빨리빨리 퇴출시켜야 돼요. 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막 엄청나게 기관도 조금 그래요. 외국인 좀 최근에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해갖고 코스닥 조금 들어옵니다. 조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바라봐도 아우 이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는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 동전주 탈피 시도 최근 3개월간 174개의 상장사가 주식 병합을 결정을 해가지고 3분의 2는 동전주다. 이 상패 피하기 위해서, 동전주 탈피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174개의 종목이 주식 병합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동전주 피하려고. 그게 3분의 2는 동전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등이 담긴 상장 규정 개정이 승인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등 3대 주식시장의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가 총 몇 개요? 210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생각보다 많죠? 많아요. 많아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141개로 가장 많고 코스피가 43개, 코넥스가 26개. 몇 개요? 코스닥이 141개.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개정안은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에서 상향, 반기 자본 잠식 요건 신설 등 내용과 함께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 방지 조치를 비중 있게 담는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전주 너네 이제 안 돼. 이제 동전주 얼마면 얼마 기간 동안 얼마면 너네 그냥 다 퇴출시켜 버릴 거야. 그 기간이 나와 있죠.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다가 지정되고요. 이후 90거래일 중에 연속으로 45거래일 기준 상회를 못하면 이거 상장 폐지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이면 일단 관리 종목 지정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동전주들 막 활개를 칠 겁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그러한 동전주들이 막 또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곧장 시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동전주들이 아주 날개를 펴서 활개를 칠 겁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자, 보시죠. 인스코비라는 종목입니다. 인스코비. 주봉이에요. 주가가요. 쫙 올려놨죠. 34,490원까지 올려놓고 주가가 막 흔들으면서 얼마? 현재 398원입니다. 398원이에요. 예, 이 정상적인 종목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봉입니다. 자, 꼬셔놔요.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꼬셔놓는데 거래량도 없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예,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얘는 동전주 얼마요? 얘 398원입니다. 지금 뭡니까? 뻔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인스코비. 이해되세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자, 볼게요. 보시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96억입니다. 코스피예요. 코스피. 인스코비, 코스피에 있는 인스코비 뭐요?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펀더멘탈이 깨진 건 오래 못 가요. 자, 적자입니다. 잠깐 흑자였습니다.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흑자인데요? 아니요. 동전주잖아요. 동전주인데 왜 합니까? 관리 종목 지정된 거잖아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전이겠어요? 왜 동전이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276이고요. 유보율이 없어요. non answer. 묵비권 행사하겠다. 없다 돈. 돈 없다. 나 돈 없어. 이거예요. 그리고 BPS 뭡니까? 100원짜리 100원짜리. 고평가죠. 고평가잖아요. BPS가 100원짜리 120원인데 398원이면 3배 아닙니까? 고평가죠. 고평가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몸값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고평가예요. 거기다 뭡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5.82%입니다. 제가 실적이 안 좋을수록 뭐라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율을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2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실적이 안 좋고 막 이럴수록 유보율도 안 좋고 이럴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뭡니까? 5%예요. 그러면 95%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95%를.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것도 다 묶어놓는 거예요. 이러다가 거래 정지되면 답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이 종목 지금 뻔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주식보안관 정필승이가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JK 시냅스. 일단 이름이 어려워요. 일단 이름이 어려우면 우리 기억 속에서 일단 이 이름을 어렵게 만들면 기억 속에서 막 그렇게 막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막 이름 엄청 긴 거 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거 일봉인데 보시면은 막 이렇게 거래량 올려놓고 막 여기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막 빠져버리고 막 보세요. 이 거래량 동반해서 파란색 보이죠? 막 빠져버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들어놨어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꽂혀놔요. 또 그럼 어떻게 돼서 또 급락시키겠죠. 지금 얼마입니까? 495원입니다. 동전주예요. 뻔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495원짜리입니다. 7월 1일 되면 활개를 또 치겠죠, 동전주들이. 그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여러분, 어차피 그거 뭡니까? 유통 물량수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번 물리면은 답 없어요. 그거 못 나와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얘는 과연 정상적인 종목이냐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입니다. 얘는 코스닥이에요. 자,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관리 종목 지정도 안 됐어요. 이런 종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어떻게 관리 종목에 지정이 안 되고 거래 정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코스닥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적자 기업, 3년, 4년, 5년 적자 다 퇴출. 정상적인 종목만 상장시키고 기술특례 상장도 아무거나 받아주지 말고 완벽하게 기술력 있고 보여달라 이거 보여달라고 눈으로. 그런 종목만 기술특례 상장과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보세요. 적자입니다. 적자 5년이에요. 5년 연속 적자예요. 이게 어떻게 관리 종목에 지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400원짜리에 400원짜리인데 어떻게 관리 종목이 지정도 안 되고 거래 정지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코스닥이 더 치고 싶어도 더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수급도 안 들어오고 정말 암담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EPS 한번 보세요. 주당 순이익.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주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가 돈을 못 벌어요. 한 주당 계속 마이너스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 그냥 완전 깨진 종목 아닙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대주주 지분율 얼마입니까? 13%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종목이 대주주 지분율이 안 좋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대주주 지분율이 안 좋다니까요. 왜? 돈을 못 버니까 본인 지분을 담보로 해서 우리 빚 좀 어떻게 돈 좀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명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뭐 또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안 나오는데 13%면 87%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계속 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대주주 지분율은 그만큼 이 회사의 주인, 대주주가
기업을 운영할 그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삼성전자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 거랑 비교할 게 아니고 이런 작은 종목에서 봤을 때 작은 종목에서 봤을 때 정말 대주주가 딱 해가지고 뭡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기업이 우상향을 한다면 매출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차원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시켜야죠, 컷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뻔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뭐요? JK 시냅스 이름도 어려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좋습니다. 후반전 이렇게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보시면 거기에다가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 그쪽으로 문자를 정필승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십니다. 자, 그럼 저는요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연장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45분까지 약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방송에서 찾아뵙습니다. 그때는요. 뭐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봐야 될 종목, 뭐 테마, 섹터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애프터마켓을 합니다. 그 애프터마켓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오후 5시에 무료 방송하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뭡니까? 정필승 매매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많이 말씀드립니다. 기준봉 매매 그래요. 기준봉 매매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다. 수급이 나오는 데서부터 급등이 나오고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원래는요 여기에서 잡았어도 우상향을 시켜줬어요. 오늘 보소 아시죠? 오늘 봐서 오늘은요 이렇게 했다가 뺐다가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게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장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락장은 이 횡보 구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뭐냐 수급이 있는데 즉 돈을 들고 들어온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에서 눌림을 할지 돌파를 할지 선택을 한다. 그런데 보통은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눌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 이해되시죠? 뭐냐? 정필승 매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그렇죠. 여기로 밀었을 때 정필승 매매 적혀 있잖아요. 여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필승 매매라고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깃발 상단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 즉 정필승 매매 여기에서 보라라고 해서 깃발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보겠습니다. 기준봉은요. 흔적이에요. 저 이거 그냥 계속 한다 그랬습니다. 기준봉 하면 툭 치면 정필승, 툭 치면 정필승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세력의 신호다. 세력의 신호. 추세 전환의 신호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볼 게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기준봉 매매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보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필승이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준봉 매매고요. 기준봉 매매. 자, 보시면 기준봉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기준봉이 상단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제주 반도체 있죠.
제주 반도체 어제 상한가 갔죠. 오늘도 좀 올라갔죠. 그죠? 제주 반도체가 이게 보시면 위에서 놀다가 여기서 막 횡보하다가 어제 그냥 그대로 실적 발표하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죠? 실적이 엄청났어요. 그냥 그대로 상한가 직행하고 오늘도 엄청나게 띄워줬습니다. 요게 이제 제주 반도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심가에서 요렇게 횡보하면서 그대로 상한가 누르렸던 거. 고영 한번 차트 보십시오. 고영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 물량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쫙 빠졌다가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물량 테스트 하면서 그대로 또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완전히 여기까지 빠진 것보다는 조금 빠졌다가 다시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이수학 차트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까지 밀었다가 여기서 그대로 한번 오늘 시세를 줬어요. 오늘 팔 수 있는 길을 줬다고 이수학 같은 거 기준봉 발생하고 쫙 밀었다가 시가까지 밀었다가 얘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팔았어야 돼요. 안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밀어버리죠.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자, 장대 양봉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무조건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만 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통 있잖아요. 이런 기준봉의 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기준봉에 자 이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종목 진단하면 막 50% 막 이럽니다. 70%, 50%, 30%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다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포모입니다. 완전 울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5%부터 시작을 해라. 5인데 이 5를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4로 나누는입니다. 5%를 1대 2대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그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1대 2대 4로 나누면 첫 번째 1차에 얼마를 사는 거예요? A 종목의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종목에. 이게 5%입니다. 5%. 예를 들어서 이게 5%, 이게 5%. 전체 투자금의 이게 5%예요. 전체 투자금의 이게 5%가 1,000만 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전체 투자금의 5%가 1,000만 원. 여기서 1대 2대 사면 첫 번째 1차 얼마 사야 돼요? 얼마에 사야 돼요? 100만 원 사는 거죠. 그죠? 2차 얼마 사요? 200만 원 사는 겁니다. 3차 얼마 사요? 3차 400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700이잖아요. 700. 요렇게 사놓고 현금 보유해라 이 말이에요.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밀 때 사면 안 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미는 거 확인하고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300만 원 넣어서 평단 낮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익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 좀 제발 정말 중요해요. 5% 기억하세요. 20%, 10%가 아닙니다. 장투할 거면은 모아가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 말고요. 기준봉 매매할 거면 5%입니다. 80%, 90%, 100%. 이거 안 돼요. 50%. 안 돼요. 5%. 5%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CNG 하이테크 제가 마켓르너 신규인데 이거 다 기준봉 매매를 했던 거예요. 기준봉 매매를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준봉이 들어왔고요.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요날 이제 아니다. 요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이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길 시초가 다음날 아침 시초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어 올렸죠. 그런데 원래 목표가가 여기인데요. 저 여기까지 안 가요. 이미 여기를 깨길래 직전 고점 기준봉의 고점을 깨길래 오케이 익절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익절하고 나온 겁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 12.26%예요. 하루 만에 갔죠. 제 마켓위너 공략했던 종목들에서 수익 난 것들요. 거의 웬만하면 기준봉 발생한 거는 거의 다 하루 만에 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JNTC. 5월 7일 마켓위너 또 신규. 이것도 보세요. 기준봉 발생했잖아요. 여기가 하단까지 밀었네? 땡큐! 이런 거죠. 유리기판. 유리기판 하면서 제가 땡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것도 요날 얘기했다. 요날 말씀드려서 요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 뜨고 24,000원이 목표가인데 23,950원 갔습니다.
50원 더 가든 말든 무조건 목표가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 이상 수익 구간 주면 하루 만에. 여러분, 이 10%요. 우리나라 종목 수가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2,700, 2,50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의 상승을 보이는 게 1%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딱 봤는데 10% 수익이면 수익 내야죠. 왜 안 냅니까? 안 내니까 밀리잖아요. 안 내니까. 수익 구간 줄 때 뭡니까? 익절해야 된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하루 만에 17.98%.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준봉 매매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애프터마켓 히든주이면서 동시에 마켓 위너 신규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갈 것 같은데요. 6,000원을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어요? 5,960원, 40원 모자랐다고요. 갑니까? 6,000원까지 가요? 아니요. 호가에서 여기가 제일 돼지 물량이었어요. 호가창에서. 익절 처리했어요. 여기에 돼지 물량이었다고요. 그 이상 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빠지니까 바로 익절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기준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기준봉의, 그죠? 여기 종가. 이 종가가 원래 5,080원인데 이길 시초가 다음날 아침에 시작을 5,070원에 했습니다. 5,070원에 산 거죠. 그죠? 밀리는 일단은 뭡니까? 여기서 산 거예요. 종가에서. 종가에서 한 번 사고 여기서 두 번째 사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려가도 먼 발치에서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샀는데 급등. 왜? 여기 보시면 이 기준봉의 고가를 깨버렸죠. 그럼 익절이에요. 그게 몇 프로입니까? 15%예요. 하루 만에. 아니지, 하루도 아니지. 그날 사서 그날 간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려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예.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전인데 이게 3개 에너지 솔루션 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필승 가족 여러분들이 하신 건데 기준봉 나오고요. 분할로 사가지고 여기 주황색 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줬어요. 10%가. 그래서 짧게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생각 안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목표가가 1,930원이었습니다만 짧게 그냥 그대로 시장가로 던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시죠? 이때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10%를 들어 올린 거예요. 2분봉인데 2분봉에서 10%를 들어 올렸다고. 이거 이러기 어려워요. 이거는 세력이 그냥 그대로 한번 꼬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와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얘네들? 그때 빼버려요. 이게 양봉이 아니고 이게 음봉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압도했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시장가로 던져야 돼요. 갭을 뜬다. 그래서 VI 발동 하죠. VI 발동. 정적 VI 발동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시장가로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주가 그냥 그대로 밀립니다. 이게 실전이고 이게 대응이에요. 현대위아 5월 11일에 했던 건데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갭을 떠버렸어. 직전 고가를 깨줬단 말이에요. 원래 목표가는 10만 1,000원이었는데 직전 이 기준봉의 고가를 올리길래 익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만이죠. 요것도.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어제입니다. 어제.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이게 실전이에요. 우리 필승 가족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자, 여기서 샀어요. 시초가로 14,350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그죠? 원래 15,800원이 목표가였는데 일단 15,100원에서 절반 덜고 절반 가지고 움직였는데 빠지길래 그냥 바로 익절 처리해버렸어요. 그게 한 9% 정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하루 만에 오늘도 있는데 뭐 오늘은 딱히 뭐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분 일단 뭐 실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기준봉 매매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 개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 뭐 제가 맨날 기준봉 말씀을 드리니까 아우 기준봉이 뭔데 난 너무 어려워 이러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고 그때 당시에 수급이 가장 세게 들어오고 어떤 테마에서 움직이고 어떤 섹터에서 움직이느냐, 어떤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우리가 골라낸다면 충분히 당일에도 또는 며칠 안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또 주말입니다.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